뱅커즈 그레이입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넘으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PEF 시리즈입니다. PEF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이 PEF란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의 약자인데 사모투자펀드, 사모펀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PEF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고 성장 중인 대체 투자 방식이자 자본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대체 PEF란 무엇일까요? PEF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PEF를 알기 위해서는 펀드를 먼저 알아야 되죠. 펀드는 간접 투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것은 바로 직접 투자가 될 텐데, 간접 투자라는 것은 여러 명의, 즉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것을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금을 맡기는 투자자를 LP라고 합니다. LP는 리미티드 파트너, 즉 유한책임 사원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그 돈에 대해서만 리미티드, 정해진 한도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반면 투자를 실행하는 전문가를 GP라고 합니다. GP는 제너럴 파트너,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뜻인데요. 운용 전체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 GP는 전문적인 자산 운용사에서 담당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 땡땡 컴퍼니, 땡땡 파트너스, 땡땡 P 라는 상호를 가진 투자자를 결성해서 상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고요.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서, LP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이 펀드입니다. 무슨 펀드 1호, 무슨 펀드 2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인 간접 투자 방식,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 때문에 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전문가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투자자의 이익과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공시 의무 등의 규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규제를 통해 투자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공모펀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명성을 위한 규제가 투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일정 요건에 한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 요건은 전문성을 갖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사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모 방식,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그 일정 요건이란 바로 첫째,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 그리고 둘째는 50인 미만, 즉 49인 이하로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즉, 펀드는 모집 방식에 따라서 공모 방식과 사모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대중을 투자자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적용한 것들이 공모 펀드라면, 49인 이하의 소수의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모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모펀드, 사모 방식의 탄생 배경이 된 투자자의 자율성이 필요한 투자 분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프라이빗 이퀴티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프라이빗 이퀴티는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상장, 비상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식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프라이빗 이퀴티 투자, PE 투자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밸류업을 시키면서 기업 가치 성장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러한 기업의 경영권 확보는 곧 M&A를 의미하고, M&A 특성상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기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모 방식에 적합한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PEF 사모투자 펀드입니다. 즉,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집 방식에서 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으로 49명 이하의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둘째는 투자 대상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인 프라이빗 이퀴티, 즉 바이아웃 투자를 하는 펀드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This is PEF, 바로 사모투자 펀드입니다. 자, 투자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 운용사, 우리가 흔히 아는 땡땡 컴퍼니, 땡땡 파트너스, 땡땡 PE 등이 이 GP로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는 자금력을 갖춘 국내외의 연기금, 땡땡 연금, 땡땡 공제회 또는 각종 금융회사, 땡땡은행, 땡땡증권 또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처럼 PEF의 LP의 자격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기자본 에쿼티를 투자하는 영역을 Principal Investment, 즉 PI, 자기자본 투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GP가 LP를 모아서 펀드를 결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투자 펀드, PEF입니다. 우리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면 나오는 땡땡 파트너스 제1호, 땡땡 파트너스 제2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펀드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의 경영권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PEF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와 블라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투자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땡땡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라인드는 이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아놓고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의 전문 역량을 믿는 거죠. 운용사는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투자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PEF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도적인 전략, 예를 들자면 경영 비효율성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처음에 샀을 때보다 올라간 가격으로 인수한 지분을 매각하고 그 매각 차익이 캐피탈 게인이 바로 이 투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때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PE 운용사는 성과 보수로 일반적으로 20%를 가져갑니다. 이 20%의 유래는 고대 알파벳을 창안한 지중해를 주름잡던 해양민족, 즉 페니키아, 폭풍우를 뚫고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 기준이 2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2000년 전부터 어떤 모험 자본에 대한 성과로 20%가 기준이었다. 이런 유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성장이 자본이득이 되고 그것이 투자 수익인데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택,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재무 레버리지를 목표로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PEF는 기업의 경영권 지분에 대한 투자에서 자기 자본 이외에 타인 자본 조달을 통한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추진하게 되죠. PEF가 차입하는 금융, 그것이 바로 인수금융이 됩니다. 이 인수금융과 PEF의 투자금을 합쳐서 타겟 컴퍼니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 PEF 사모투자펀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